우리가 살아가며 그 경험하는 여러 기쁨들이 있죠. 희노애락과 또 우육지정이 다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누구와 가장 뜨거운 관계를 나누나 보면 물론 처음에 우리 사랑할 때 배우자 내 파트너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건 3년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감정은 정이라는 단어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그 싹튼 생명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우리를 더 좋은 관계를 이끌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우리를 행복이라는 나라로 데려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며 어떤 기술이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감을 높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priority. 이야, 제가 영어 좀 쓰죠.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우선순위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어떤 거 누군가 떠오르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이게 바로 우선순위인데 이걸 요새 흔히 유행하는 용어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이걸 저는 우선순위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카톡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는 집에 가면 카톡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저한테는 행복한 그림이 있어요. 현재 행복한 그림과 미래 행복한 그림이 있는데 현재 행복한 그림은 뭐냐? 내 애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야. 저는 밥만 먹으면 돼요. 늙어서 행복한 그림 뭐냐? 그것도 애들하고 내 남편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막 욕을 하더라도 밥만 먹으면 돼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크니까 밥 먹을 그 시간이 찰나와 같더라고요. 애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게 나의 행복의 그림인데 이 퍼즐을 맞추는 그 행복의 짧은 찰나와 같은 시간에 제가 다른 사람하고 카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저는 카톡을 하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 멈춰요. 카톡을 하다가도 아이들로 들어오면 멈춥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자주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요. 아이들이 곧 떠납니다.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육의 그 기간이라는 건 아이들이 보통 25세까지는 인간은 성장이라고 하고 25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노화라고 해요. 적어도 우리가 25세 또 인간의 양육은 한 30년 가니까 30년 동안에 나와 함께 있던 그 숱한 이야기들은 다 남은 세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아이들하고 떠오르는 기억이 몇 개나 있는가? 심지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떤 기억을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으로 남기고 있는가?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혹은 외부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정보 얻느라고. 내 인간관계 유지하느라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내 아이들과 있을 땐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SNS를 많이 하고 휴대폰에 몰입하는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그게 내 생활이에요. TV를 누워서 계속 보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게 그 생활인 거예요. 애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전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몰입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몰입하는 이 자리가 바로 priority, 우선순위의 자리거든요. 아이들과 있을 땐 아이들에게 몰입하세요. 그게 프로예요. 그러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그게 바로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늘 외부에만 몰입하고 일에만 몰입했다면 이제 내 몰입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내 바로 앞에 있는 내 아이들, 내 인생 앞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는 것. 그게 프로페셔널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선순위와 관련돼 정확하게 한 번 더 딱 짚고 넘어가죠. 누구에게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이거 할 땐 이거만 하는 겁니다. 저거 할 땐 저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범주 앞에서는 철저하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육 환경에 있는 부모라면 내가 진짜 프로 부모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 그 눈빛의 시간대에 따라 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대가 결정되고 내 아이가 나와 눈 맞춤하는 그 시간대가
이 아이들이 내가 늙었을 때 내 아이와 내가 함께 내 성장한 자녀들이 나와 함께 눈맞춤하는 시간이 곧 인간관계를 어떤 식으로 형성하는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또 하나의 주제가 있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집중의 방법으로, 특별히 선택의 방법과 집중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있고 널린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적고 기억하고 뭐 암기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이렇게 많은 정보들 중에 이 정보가 내게 와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관계가 되고 일상이 되고 일생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기술, 어떤 집중해야 되는, 어떤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기술이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성, 역시 기술의 집약입니다. priority, 이게 우선순위로 뭔가 내 앞에 있는 것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타겟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그러면 그들과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의 핵심인 프로페셔널리티, 기술, 전문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우리는 지금부터 세 가지 기술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내 아이가 몇 살이든 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프로가 될 수 있는가? 구체적 기술 세 가지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칭찬이에요. 너무 뻔하죠. 그러나 기술적 칭찬은 따로 있더라. 기술적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칭찬 기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내 아이에게는 간절하게 이 기술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제일 먼저 신체 한 부분 고르세요. 그래서 몸을 주로 목 위와 목 아래로 나눈다면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불쾌하기 때문에 목 위가 좋습니다. 특별히 노출된 부분, 얼굴 중에서도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아무거나 얼굴 중에 그냥 고를만 하겠다, 건질만 하겠다 싶은 거 아무거나 딱 고르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실험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달짜리 실험이에요. 조금 긴데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한 달 동안 뭐라는가? 일단 3주간 아무데나 한 놈만 정해. 물론 이제 큰애하고 작은애가 있다 싶으면 큰애가 눈이면 작은애는 다른 데로 해도 코로 하든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한 놈만 딱 정해가지고 역시 너 눈이야. 역시 너 눈이야. 역시 너 눈이야. 이러죠. 처음에가 에이 뭐 이러죠. 매일 볼 때마다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역시 너 눈이야. 역시 너 눈이야. 역시 너 눈이야. 이걸 3주간 쭉 하세요. 딱 하다가 4주째는 하지 마세요.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 주간 마지막 그 끝날 때쯤이 되죠? 그럼 어떻게 애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 눈을 막 깜빡깜빡깜빡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은 눈 하나를 주셨죠?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심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기술로 움직이는 겁니다. 칭찬 기술은 이 아이가 몇 살이 되든지 간에 늘 의미 있습니다. 이건 배우자에게도 당연해요. 아무 없어도 어쩜 이렇게 눈이냐 눈이냐 하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거울을 딱 보죠. 눈인가? 이런다고요. 이게 사람이 참 우리가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애들 중에는 아무리 뜯어봐도 얼굴에서 건질 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특성을 골라야죠. 역시 넌 부지런해. 어쩜 이렇게 넌 인사성이 바르니. 너처럼 성실한 애는 없을 거야. 하나만 고르세요. 아이들은 이걸 생애, 심장을 뛰게 하고 움직이게끔 만드는 모터로 사용해서 인생을 앞으로 걸어가는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 칭찬은 따로 있다. 여러분들처럼 의미 있는 사람이 해주는 반복적 칭찬은 아이들을 움직이는 첫 번째 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기술적 칭찬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넌 눈이야. 그죠? 두 번째, 기술적 접촉이에요. 여러분 이 접촉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아이들 베이비 마사지 많이 해주라 그러죠? 접촉은 우리 감정의 50%에서 78%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해요. 참 놀라운 게 만약에 제가 선거에 나갔다 쳐요. 선거에 나갔다. 저랑 악수를 한 분들이 있고 악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악수를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악수를 한 분이 저를 뽑을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감정이 그렇게 접촉만으로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많이 안아주세요. 일부러 안으세요. 미운 놈일수록 더 안아야 돼요. 접촉하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 그게 기술이에요. 좋을 때 쓰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힘겨울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 자동차가 돌아가질 않는 거야. 그랬더니 웬 기술자가 와서 망치를 가지고 탕 한번 치니까 부릉 하고 그 차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100달러를 받았어. 10만 원을. 아니 무슨 망치질 한번 하고 10만 원이야. 어딘지 알아낸 값 99달러. 망치 1달러.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가 잘못된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순간에 기술자가 들어오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힘든 순간에 안으세요. 어려운 순간에, 미운 순간에 안으세요. 가장 밀어내고 싶은 순간에 안는 것,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 접촉이 아이들을 살려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술적 미소. 아유, 다 똑같은데 기술적 미소는 따로 있어요. 이 기술적 미소의 이름을 전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 저는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거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빨대를 살짝 물었다 생각하시고 입끝만 올리는데 진심은 빼세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 빨대 살짝 물었다 생각하시고 입끝만 올리는데 진심 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자, 하나, 둘, 셋. 실제 감정을 넣지 않는 이유는 이게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 오래 살아야 하고 누군가와 어떤 일을 오래 해야 된다면 그 일은 감정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 믿고 바로 그 부분이 양육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지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답니다.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야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칭찬이, 어쩌면 우리의 접촉이, 어쩌면 우리의 미소가 우리에게는 기술이 되어서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힘을 부여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그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가치 안에 기술이라고 하는 말뚝이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고 그 말뚝을 기억하며 이 말뚝은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로 전달되어 그 자부심까지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술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양육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술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대동에서 온 권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자녀를 다 키웠고 네. 이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손녀를 아기 때부터 지금 쭉 또 보고 있어요. 지금 11살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가 키우는 방법과 또 할머니가 보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걸 또 느끼고 있고 네네. 그래서 할머니로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내가 이 아이를 몇 살까지 키울 것인지 먼저 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정없이 이 아이가 늙어갈 때까지 함께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내 몸이 힘들다 할 때는 혹시 내가 아이를 처음에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의 시기를 정해서 내가 이때까지는 아이와 함께할게 라고 하신다면 아이들 성인 자녀와의 관계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와의 또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관대함이에요. 오냐오냐 해주시는데 그걸 이제 부모들이 또 이렇게 무조건 다 된다 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게 할머니의 파워예요. 그게 할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건 다른 세대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기강은 쥐들이 잡지. 왜 우리를 시켜? 그죠? 그냥 사랑해 주시고요. 허용해 주시고요. 울더라도 할머니 품에서 울도록. 무슨 일 있을 땐 할아버지한테 하면 다 용서가 되도록
천국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환경은 훈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저렇게 끊임없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감싸주는 저런 할아버지라는 환경은 나에게 어떤 거냐면 고향이에요. 더 근원적 자궁이고 인류의 자궁의 역할을 지금 두 분은 하고 계신 거라 제가 볼 땐 큰 어떤 기술과 방법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처럼 사랑해 주셨으면 지금과 같이 낙원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네모다.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자녀 교육은 기술이다. 좋은 기술은 우리를 좋은 양육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엄마 개와 아기 개로 잘 알려진 이소무화 알고들 계시죠? 아기 개가 똑바로 걷지 않고 자꾸 옆으로 걸으니까 엄마 개가 너 왜 똑바로 안 걸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나무랬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엄마를 따라서 걸었던 아기 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작가 조셉 칠턴 피어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등 뒤에서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걸 일깨워 주신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